미국 LA의 한 빈민가, 겨우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가 왕따의 고통을 못 이기고 높은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겨우 마음을 다잡은 그녀가 우연히 태권도를 배우게 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출신의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었던 때를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10살 때를 꼽을 겁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면서 LA의 중산층이었던 저희 가족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엄청나게 슬픈 일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슬픔에만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미국의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집까지 팔아야만 했죠. 결국 저희 가족의 계층은 수술비를 감당하느라 중산층에서 하류층 혹은 그 이하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던 저희 가족은 결국 LA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엄마는 저를 신경 쓸 새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셔야만 했습니다. 저를 돌봐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새로 만난 동네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은 저보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거지라며 아빠가 없다며 괴롭히기 일쑤였고, 저희들은 제가 도시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로 더더욱 심한 왕따를 가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철이 없더라도 여자를 때리는 경우까지는 잘 없는데 저는 숱한 폭력까지 당하며 고통받아야 했거든요. 당연히 밤늦게 퇴근하셔서 겨우 쪽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다시 출근하시는 엄마에겐 저를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고,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코리아타운 인근에 있는 태권도장에 다녀볼 것을 권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다니시는 공장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태권도장에 아이를 맡기면 교육, 공부, 통원 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실제로 미국에서 정착하는 한국인 맞벌이 부모들은 거의 다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맡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제게 이사를 오게 돼서 친구가 필요하지 않냐며 저를 태권도장에 등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고 체육활동을 싫어했기에 정말 태권도장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정 싫으면 보내지 않을 테니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는 코리아타운 인근의 태권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태권도장은 놀라웠습니다. 아니, 가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태권도 관장처럼 보이는 남자와 관원처럼 보이는 제 또래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야 그게 김밥과 떡볶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처음 맡아본 한식들의 냄새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또 집도 아니고 학원에서 식사를 하다니, 미국에서는 아무리 선생님과 제자 사이더라도 사적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몹시 드뭅니다.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선생님과 제자가 식사를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아빠와 자식들처럼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돌아가신 아빠가 떠올라서 약간 복받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를 발견한 한국인 관장님은 웃는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등록시키려고 오셨어요? 저희 도장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식사를 하는 김에 아이들 음식까지 전부 준비해주거든요. 산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겨우 10살짜리 꼬맹이였지만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놀랐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에서는 웬만큼 친하지 않는 이상 남의 아이에게까지 식사를 베푸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많은 아이들 모두를 위해 공짜로 식사를 준비해주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엄마도 몹시 놀라신 눈치였는지 휘둥그레진 눈동자로 관장님을 응시했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아,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등록하기 전에 좀 둘러보러 왔어요. 제 딸 캐롤라인이 워낙 운동을 싫어해서. 하지만 한식의 냄새에 홀려버린 저도 모르게 입을 열어버렸죠. 지금 태권도 등록하면 저 음식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러자 관장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등록하지 않아도 먹어도 된단다. 원래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밥은 굶기지 않거든. 그것도 캐롤라인 너같이 작은 아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캐롤라인이라니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컨테이너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늘 컨테이너라고 불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뛰어갔고 엄마는 관장님과 상담을 하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한국인 아이들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권도장에는 미국 아이들도 꽤나 많더군요. 그리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미국 아이들은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전부 다 저를 살갑게 대해줬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는 분위기였거든요. 당연히 한국인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매일같이 맞고 살던 저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는 오랜만에 겪었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와 김밥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 매워서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한식을 입에 넣었죠. 그렇게 환상적이었던 떡볶이와 김밥을 다 먹자 상담을 마친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상담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으면 제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등록을 하셨다고 했죠. 물론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 태권도장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태권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은 일시간으로 진행되는데 당연히 무술을 배울 거라고 예상했던 태권도 수업에서는 그저 태권도 무술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관장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만에 태권도 무술, 부모님에 대한 공경, 예의를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나 관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와 공경, 예의 등의 인성과 도덕 교육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죠. 그리고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오갈 데 없는 저희를 위해 관장님께서는 도장 한 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으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만화책이나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나 읽으라고 강요하셨던 재미없는 책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어찌나 술술 읽히던지 아마 저는 태권도장이 아니었으면 평생을 책 한 권 안 읽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배가 고파질 때쯤에는 관장님의 아내분이 만들어주신 한식을 먹곤 했고 이 외의 시간에는 체육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가끔은 관장님께 한국어와 수학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관장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저희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면 레슨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저희 집 사정상 그렇게 많은 레슨비를 지불할 수는 없던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이 한국인 관장님은 돈은 관심 없고 그저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태권도를 배우면서 왕따로 인해 소심하고 말도 없던 저는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는데요. 태권도장에서 배운 대로 엄마가 출퇴근하실 때는 늘 안부 인사를 드렸고 효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관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몹시 놀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오 캐롤라인, 부모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제가 태권도를 다니게 된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감정이 메말라버린 저희 가족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태권도장에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선생님들께 항상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정문화를 떠올리며 몇 없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살갑게 대했고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공부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보편화된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만한 친절까지 베풀었죠. 처음에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평판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는 태권도장에서 배운 그대로 했을 뿐인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점점 더 저를 사랑해주기 시작했죠. 저는 왕따를 벗어나 점점 학교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저를 괴롭히던 흑인 무리가 또다시 저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왕따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제 모습에 질투가 났는지 난데없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와서 제게 뿌려버렸어요. 그들은 여자 1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쪽수에서 밀린 저는 덤빌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 수개월간 시달려온 저였기에 더더욱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집중. 태권도라는 무술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거나 자신을 과시할 때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야 할 때나 특히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저는 관장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그대로 앞차기를 사용해 남자아이의 남심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는 제2의 상치 못한 공격에 급소를 움켜쥐며 비명소리도 못 지른 채 그대로 쓰러졌고 넉나간 채 저를 바라보던 나머지 남자아이를 평소에 멋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연습했던 뒤 후려차기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아이가 쓰러지자 도대체 뭘 먹었는지 육중한 몸을 자랑하던 흑인 여자아이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발차기 거리가 좁혀져 버린 저는 당황했으나 겨루기를 통해 태권도 주먹 지르기에 대해 배웠던 사실을 몸이 기억했고 그녀에게 그대로 무자비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제 공격에 고통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정말 뚱뚱했거든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제 맹렬한 기세에 그 셋은 겁을 먹은 눈치였고 그렇게 기선이 완전히 제압된 그들은 엉엉 울면서 도망가 버렸죠. 그 뒤로 제 별명은 컨테이너가 아닌 태권도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 관장님의 체육 수업을 뛰어넘은 여러 인생에 도움되는 가르침과 인성교육 그리고 한국어 수업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결국 저는 모범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학교 생활을 통해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당선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야 가능하다는 전교회장을 왕따 출신 소녀가 해내다니 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원래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는 꿈도 꿀 수 없던 저였지만 그간 관장님과 태권도장의 친구들과의 공부를 통해 한국어에 능통해지기도 했고 미국 고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일 정도로 모범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국 대학교에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은 그야말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저는 기적의 나라 한국에서 현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어렸을 때 밑바닥 인생을 살던 저를 구원해준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처럼 저 또한 고민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한 지식들을 과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보고 싶네요. 태권도를 배운 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